먼저 어제 일어난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발견된 장소가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대구 시내의 한 하천이었다는 점, 그 가방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온 점, 또 조기에 잡힌 범인이 피해자의 딸과 사위라는 점, 사망 원인이 사위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는 점에서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이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이 수상한 캐리어가 돌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캐리어를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이 가방 안에서 뜻밖의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이 대구에 사는 55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목격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야, 여행용 가방이 엄청 크대, 이만하게. 경찰하고 항공화가 있대, 경찰자 2대, 또 뭐 수사하는 사람들. 캐리어 그 영리 가방이 저 신천 안에 있었어. 요 밑에 꾸겨 보일게. 한 어느 크기가 얼마큼? 한 이 정도 되던데, 이 정도? 엄청 커, 이만해. 몇 시쯤에? 그때, 보자, 12시 약간 넘었는데.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서 지문 그리고 유전자 등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사는 55세 여성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정을 했죠. 그게 근거해서 이제 CCTV 탐문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용의자가 조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름 아닌 피해자의 20대 딸과 사위였습니다. 네, 이 경찰이 캐리어를 발견했을 땐 내부에 이미 물이 들어찬 상태였고 이 시신 일부는 변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착수 약 10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에 이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18일 이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들고 나와 이 캐리어가 발견된 칠성교 잠수교 인근에서 시신을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들은 경찰이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 그 시신에서 흉기라든지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극물 등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추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들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일제히 보도된 얘기인데요. 바로 딸의 남편인 사위가 장모인 피해자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는 그런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피해자 A씨는 대구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구에서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폭행이 있었다면서 사위가 장모를 때렸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피해자 시신의 얼굴 부위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위가 어떤 이유로 장모를 폭행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정 불화나 금전 문제 등 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이 경찰 탐문 결과 지난해 피해자 A씨가 가출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지만 당시 A씨는 무사히 발견됐고요. 그동안 가정 내 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에 이 피의자로 확인된 피해자의 딸 그리고 사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시체 유기 혐의만 적용이 된 상태고요. 추가 공범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이 피의자들의 직접 살해 혐의가 확인이 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그 이른바 캐리어 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범인이 지금 20대 딸과 사위로 지금 밝혀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충북 음성에서 역시 캐리어에 시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의 범인은 이혼을 했지만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이 전처를 죽인 그런 지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족들 간의 범죄, 그다음에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서 버리는 정말 끔찍합니다. 폐륜적
긍정적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가족 간의 살해의 경우에는요, 사전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폭력이 저는 선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 두 사례 모두 다 신고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 내에 폭력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폭행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뭐 가정 내 일종의 폭력 같은 경우 아들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의 매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런 가정 내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가족 내의 폭력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가족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경찰 같은 경우는요, 강력하게 법적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뭐 또 더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인신을 어느 정도 구속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정 내의 불화가 단순하게 개인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정 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범죄가 하나는 묻지마 범죄, 주로 이제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범죄가 있는가 하면은 네. 이런 식의 가족을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가 심심치 않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경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니까 알아서 해결하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통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그 극단적인 물신주의라든지 폐륜, 이기주의, 그리고 윤리감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 이러한 어떤 가족을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적 처벌에 있어서도 다른 사례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폭력이 분명히 선제되었을 텐데 그 자체가 경찰의 어떤 그런 처벌 조항이 아닌 것 같은 관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서도 그런 징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찰 체제의 가동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두 피해자 부분 모두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수사 상황에서 계속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